심리로 들여다보는 세상 이야기. 뉴스는 십니다. 네, 정치, 경제, 사회 등 우리 사회 다양한 이슈를 심리학적 관점에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는 십니다. 김경일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시작하기 전에 네. 아까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언급한 내용이 있는데 이거 여론조사 이야기 안 하면 저희가 또 심의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가 비호감도 1위라고 말을 했어요. 그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이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조사한 정치계 주요 인사 호감 여부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예. 정치 뉴스는 이래서 참 힘듭니다. 예, 좀 편안하게 이제 심리 뉴스 하겠습니다. 색깔과 심리학인데요. 네. 인지심리학을 전공하셨고 네, 색깔 심리 관계가 있죠. 그럼요. 예. 저는 또 게다가 석사과정 재학 시절에 지도 교수님이 예. 전공이 색채 심리를 전공하셔서 그렇구나. 색채 심리라는 게 따로 있군요. 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련 학회 회장도 오랫동안 하셔가지고 그분이 네, 그래서 정말 색채 공부를 많이 했었습니다. 저는 제 전공은 아닌데도 예. 많이 시켜주셨죠. 그래서 예. 공부를 많이 그때는 되게 하기 싫은 공부였는데 저는 주로 청각 쪽 공부를 하고 싶었었는데 근데 그때 어쨌든 색채 공부를 많이 시켜줘서 오늘 또 제가 그래서 그 지도 교수님 덕을 보네요. 이게 지금 색깔별로 한국인이 좋아하는 색깔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럴 땐 자동차 색 관련해서는 옛날에 흰색 이런 이야기 많이 했었잖아요. 가장 보편적인 색깔이라 그러고. 색깔과 심리에서 빨간색은 어떤 색깔입니까? 경고입니까 이거는?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감각적으로는. 그 교통 트래픽 사인들 어느 나라를 가도 빨간색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게 재밌는 게 근데 감각적이다라고 하는 건 즉각적으로 느끼는 메시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상징적인 그 메시지랑은 좀 달라요. 직관적으로는 그런데 상징적으로는 다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 감각적인 색깔에 어떤 메시지나 어떤 그 상징성을 부여하느냐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네. 그럼 상징성은 문화적인 거고 시간으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 본인의 정체성일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문화적으로 오랫동안 바라보는 시각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제 지도 교수님한테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무슨 색은 뭘 뜻한다, 무슨 색을 뭘 뜻한다 이렇게 단순하게 연결하면 정말 큰일 난다. 이것도 똑같구나. 네네네.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간단한 문제가 아니군요. 그래서 심리학에서 감각, 지각, 인지 이렇게 나누는 게 뭐냐면 보자마자 즉각적으로 느껴지는 메시지. 되게 이렇게 단순하거든요. 단편적인데 거기다가 어떤 색깔을 입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자기만의 상징성을 입히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데 개별성이 있군요. 사람마다 완전히 다르구나. 그 상징성이라는 거에. 맞습니다. 그래서 즉각적인 건 경고 같지만 무엇을 경고하느냐 이건 전혀 다른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당적 색깔도 경고하는 건데 경고한다는 건 일단 잠시 멈춰라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무엇을 경고하면서 멈추느냐는 전혀 다르죠. 약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경고하면서 멈추는 수도 있고 규칙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걸 경고하면서 멈출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떤 색깔이 어떤 단어 하나를 상징하고 계속 그거에 의해서 좌우된다라는 생각은 대부분 그런 마케팅이나 그런 시도들은 본래 취지와는 좀 무관하게 효과를 못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무실 색깔이나 아이들 방 색깔 페인트 정해주고 벽지 색깔 정해줄 때도 사실은 부모님도 굉장히 고민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고민도 많이 되고 그다음에 실제로 그런 환경에 근데 분명한 건 색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은 아주 대단히 크다는 거는 그건 분명합니다. 대단히 커요? 네,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아까도 왜 한국인들의 색채 감각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하셨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색에 대해서 좀 까탈스러워요. 그래서 조금만 색이 변해도 이건 좀 촌스러워. 이거 조금만 좀 색이 근데 약간 변했는데 이 색 괜찮은데 이런 거 되게 많거든요. 왜 그러냐면 한국 사람들이 일단 그러니까 색의 파장이라고 하는데 색을 결정하는 게 어떤 파장을 주로 이제 망막에서 그렇죠. 분석하느냐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에 4계절이 있기 때문에 모든 파장들을 다 경험하거든요. 그래서 색 못지않게 중요한 게 색 단어를 연구해요. 색을 표현하는 단어. 예. 특히 이 노란색, 녹색 계열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차갑다라고 하는 색 제외하고는 어휘수가 너무 많아요. 형용사가 맞다. 네. 불구스레하고 뭐 노릇끼리 노릇끼리하고 노릇노릇 예. 누릇누릇 네. 네. 누르스름. 예. 그러네. 그래서 색 단어가 많다라는 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복합색을 좋아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입고 계신 옷이나 제가 입고 있는 옷도 전형적인 원색에 해당하는 그런 옷들이 아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애매한 색깔들이죠. 그렇죠. 우리나라는 원색 옷 입고 계속 뭐 월요일 날 빨간색, 화요일 날 파란색, 뭐 수요일 날 녹색 이렇게 입고 다니면 이상하게 보죠. 네, 옆에 계신 분들이 텔레토비 증후군 걸렸냐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복합적인 생각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의 색으로 모든 거를 상징한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색을 결정할 때 그 색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겠다라는 거는 대단히 중요한 건 분명하죠. 네. 기업들도 마케팅 때문에 굉장히 신경 쓸 것 같고 자동차 색깔 네, 교수님이 직접 이렇게 정해 주시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많이 하죠. 많이 하고요. 출시될 제품에 대해서도 하고 이미 출시된 제품에 대해서 어떤 마케팅을 하느냐에 대해서도 하고요. 네. 자,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뭐 특정 브랜드를 말씀드릴 필요는 없지만, 네, 그렇죠. 특정 과일 이제 뭐 그냥 바나나라는 게 있어요. 노란색이죠. 바나나는 노란색이죠. 예. 근데 사실 바나나를 벗기면 하얀색이죠. 예. 그럼 바나나 우유는 예. 하얀색이어야 될까요? 노란색이어야 될까요? 노란색이군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게 라이벌 회사끼리 경쟁으로 광고에서 붙은 적도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붙은 적도 있어요. 네. 그런데 결국은 노란색이야. 그러니까 바나나 같은 경우를 보면 우리는 그 겉을 싸고 있는 껍질에 대해서 더 많은 생각을 한다는 거죠. 예. 과일 같은 경우는 보통 그런 경우가 더 많죠. 근데 또 그 껍질이 애매한 파인애플이나 그렇죠. 그렇죠. 뭐 메론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안에 있는 색깔들이 더 상징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분명한데 그래서 그걸 어떤 색으로 할 거냐 이거 되게 중요한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냉장고가 전 세계에서 제일 예쁜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아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네. 이게 그 디자인학부 교수님들이 정말 우리나라 그 전자제품 만드는 그 기업과 정말 오랫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이 색깔을 만들어내셨거든요. 그렇구나. 그런데 투박해요. 미국 냉장고들 그렇죠. 진짜 이상해. 네. 예. 그런데 이런 색깔이 의외로 유럽에서 별다른 호응을 못 받고 제품이 잘 안 팔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게 훨씬 이쁜데. 네.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가사 분담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부들의 내 물건이에요. 냉장고가. 그러니까 내 물건은 이쁠 필요가 있어요. 다르구나. 네. 냉장고, 세탁기 다 우리는 되게 이쁘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사 분담률이 굉장히 균등하게 잘 되어 있는 유럽의 문화. 가족들이 거의 4분의 1씩 문을 열거든요. 4인 가족이. 그래서 거기는 기계처럼 그렇게 만드는구나. 네. 그래서 거기는 냉장고는 음식물의 부패를 방지해 주는 장치 이상도 아니고 이하인 경우도 많죠. 그래서 항상 옛날 전통적인 그냥 하얀색. 그렇죠. 네. 그러니까 냉장고가 너무 이쁘니까 이상한 거예요. 냉장고는 주부의 나의 아름다운 물건이고 나의 생활을 호흡해주는 물건이 한국에서 좀 더 가깝다. 그래서 냉장고가 우리는 거실 쪽에 주방에서 거실 쪽으로 좀 나와 있습니다. 근데 특히 북유럽 같은 경우는 냉장고가 왜 뒤뜰로 나가는 뒷마당에 이렇게 물건 쌓아놓은 대로 나가는 그쪽에 붙어 있는 경우도 많아요. 지금은 많이 발전하기는 했지만 사실 우리나라 자동차 색깔 가지고 조금 비아냥거리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8, 90년대. 지금은 좀 많이 좋아졌지만 왜 그렇게 차이가 났던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의 색깔도 우리나라에서는 그 사람의 격을 뭐 보여준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격을 보여준다가 예쁘고 아름답게 보이고 싶은 격이 아니라 무시받지 않으려고 하는 격. 아, 그래서 검정색이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평범하면 하얀색? 그렇죠. 이거 심리학에서는 접근 동기에 더 부합하는 색깔이냐 회피 동기에 부합하는 색깔이냐라고 했을 때 접근 동기는 좋은 걸 가지고 싶은 욕구고 회피 동기는 나쁜 것만큼은 막아내고 싶은 건데 자동차는 이게 신분 혹은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얼마나 문화적 수준이나 뭐 이런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경제적 수준을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렇구나. 네. 그래서 아까 상징. 그렇죠. 그래서 무시받지 않고 그다음에 홀대받지 않고 간과되지 않기 위해서는 오히려 예쁜 색, 아름다운 색보다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무거운 색 아니면 특징 없는 색들이 더 부합될 경우가 많죠. 그 물체와 사람과 뭐 기관과 이게 또 상징성이 이렇게 절묘하게 내용물하고 이렇게 딱 맞아야 되는 거군요. 네. 그래서 네. 색을 결정할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말씀이 사람, 대상, 그다음에 맥락, 환경 네 가지는 최소한 보고 하자. 예. 색만 보고 하지 말자. 우리 저 최경영의 최강 시사를 위한 그 컨셉이 되는 색깔 뭐 이런 거는 없을까요? 저는 최강 시사 저는 이제 왜냐면 최경영 기자님을 그 자유주의자로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저 스스로도 리버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진보 보수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중도라는 것이 있다기보단 진보와 보수와 자유주의자가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섞이기 싫어하는. 그렇다면 자유주의자의 색깔은 전통적으로 빨강과 파랑으로 대변되는 그런 그 색보다는 좀 다른 축에 있는 색깔일 수가 있죠. 예. 빨강이랑 파랑 섞으면은 꼭 그렇게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게 색 암시하는 게 보라색이에요. 아, 보라색이군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여성 취향이구나. 그래서 제품들도 당신은 기존의 어느 틀에도 갇혀 있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파괴적이지는 않은 사람입니다라는 걸 보여줄 때 퍼플이라고 하는 신용카드 색깔도 뭐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보라색 타이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걸 매겠습니다. 예. 그래서 좋네. 그러니까 그 보라색 계열도 좀 이렇게 좀 섞어서 쓰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래서 어느 한쪽에 양쪽 축을 주로 많이 하려고 하는 정당 색깔은 보라색이 없죠. 그렇구나. 거의 없어요. 네네. 그렇구나. 그게 아주 빨강 파랑. 그렇죠. 개성이라든가 그러니까 아주 파괴적이거나 아니면은 기존 질서를 아예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아주 특별함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는 이 틈에서는 뭔가 특별해라는 거를 보여줄 때는 그 보라색이 네. 우리는 상징색 보라색으로 합시다. 앞으로. 예, 이거 저 노란색인데 바꿔주세요. 오늘 노란색 마스크를 딱 쓰고 왔더니 갑자기 어느 당 소속이시냐고 물어보시는 재밌는 분들 계셨는데 그런 건 아니죠. 그렇죠. 보라색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그 사진 찍을 때는 보라색으로 바꾸고 이 정당들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색을 만들고 이게 정치에도 그게 색깔이 본인들의 정체성이랑 맞도록 어떻게 좀 이용되고 홍보 효과도 발휘할 수 있고 그런 생각으로 좀 만드는 거겠죠. 그렇죠. 정당의 색깔을. 그렇죠. 그런데 그 색을 정해놓고 너무 안심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처럼 내용물에 따라서 상징이 달라져 버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예를 들어서 파란색은 굉장히 이성과 논리. 그렇죠. 그리고 그다음에 빨간색은 열정과 뭐 그다음에 투지 뭐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재밌는 건 우리나라에서 그 기업의 색깔을 이제 한번 크게 중요한 시점에서 바꿔서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가는 기업들이 있어요. 로고를. 근데 정말 30년을 노력하셔서 그 기업은 정말 치밀하고 정밀하다. 이 기업은 따뜻하고 그리고 상당히 사람들과 잘 상생을 한다. 이런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30년 동안 크고 작은 그 실현과 노력을 얼마나 거치셨어요. 30년 걸려서 브랜드 하나의 색깔을 한 기업의 거대 기업의 색깔이 하나 정해지는데 그런데 그 노력들을 얼마나 하고 계시느냐. 정당은. 그래서 정당 이름도 매번 바뀌는데 뭐. 네. 이거는 정말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문제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김경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4분입니다.